네, 2022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진실이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죠. 제가 오늘의 제목은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정훈을 비난해야 했던 문재인의 쇼. 왜 문재인은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저를 비난해야만 했던가. 부제는 그때의 청와대는 북한은 물론 미디어 오늘과 미디어 오늘은 민노총 산하기관인 민주언론 노조과 민원연에서 운영하는 기관지입니다. 청와대는 북은 물론 미디어 오늘과도 내통하고 있었다. 그게 부제입니다. 네, 저도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진실은 알 수 없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단서로 잡고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기자였습니다. 이제 수사를 하니까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네요. 2020년 9월 20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5시께 우리 37 부대, 777 부대는 미국의 NSA하고 같이 그 산하기관인 한국에 있는 서스라 K하고 같이 북한의 통신을 감청합니다. 그 감청 정보를 통해서 해수부 공무원이 22일 오후 5시쯤 북한 해역에서 북한 초병에서 발견됐다라는 걸 우리도 인지합니다. 그러면 비상상황인데 국가안보실장 서훈은 7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게 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이 사격을 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한 사실이 그날 밤에 알려지죠. 그 퇴근했다가 자정을 넘긴 오전 1시, 23일 오전 1시께 다시 서훈 실장이 나와서 NSC를 열어야 되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고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나갔다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회의를 하죠. 회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 났으면 대통령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라고 뽑아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든 말든 깨워야 되죠. 네 의무해 하고 깨워야 되는데 그건 무슨 제왕이야? 그걸 안 깨웁니다. 오전 8시 30분에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합니다. 아주 일부러 그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 이대준 씨가 피격됐고 시신이 태워졌다는 사실을 밈스를 비롯한 원자료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보입니다. 누가? 서훈이. 서훈이 무슨 힘이 있어? 서훈 씨는요, 착한 사람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관이 센 사람 아닙니다. 누가 시켰을까? 상상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국방부 밈스에서 삭제되죠. 근데 국가정보원 첩보망에도 사라집니다. 지금 서훈 씨 구속영장을 보게 되면 청와대 행정관, 이건 서훈의 지시를 받았다고 봐야죠. 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합니다. 이대준 씨 피살 관련 첩보 보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자르륵 그 자료가 사라집니다. 이때 누구는 모르리 해야죠. 이거를 서훈 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한테 얘기했으면 다 걸리니까 서훈이 안 나서고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박지원한테 연락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 직원한테 해서 둘은 모르는 걸로 하고 실무자끼리 하는 걸로 해서 싹 지운 겁니다. 박지원은 모르리 참 뻔뻔하게 구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그 입장문 밝힌 것처럼 자기도 이 사람이 월북했다는 건 추정이잖아요. 추정을 사실화했잖아요. 그리고 몰고 가는 거죠. 이제 와서 서훈 씨는요, 9월 20일 날 밤
5시쯤 북한에게서 발견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음에도 퇴근한 이유가 북측에서 구조할 것을 알았다. 구조를 하든 뭐하든 간에 대기는 해야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뽑아놓은 대통령 공무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런 처지에 처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통수권에 관련된 사람이 퇴근을 해? 이런 봉급을 다 환수해야지 이건. 서울시는 구속이 됐죠. 근데 서울에 있는 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 아파트의 열쇠를 갖고 있었대요. 거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죠. 지금 제가 한번 정리했지만은 뭐든지 반반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봤는데 확고한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 저쪽에 붙어도 자기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착한 사람들이. 반반인 사람들. 그레이.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서운에 이어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대북 관계를 뚫었던 그 전문가들이 그래 시키는 건 해야지 봉급쟁인데 하면서 헌법과 별도로 국가정보원 사람들은 뭐 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시키는 거 하고 나도 국장 되고 싶고 나도 단장 되고 싶고 나도 초장 되고 싶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아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김정은이 오면 또 김정은한테 충성합니다. 역사에서 이런 얘기하죠. 사마천이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기를 썼습니다. 사기라는 굉장히 참 명문이고 좋은 글을 썼죠. 근데 그 사람은 한무제한테 찍혀서 궁형을 당합니다. 궁형은 남자의 기능을 제거당하는 상당히 좀 망신을 주는 형벌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인데 안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무제가 무슨 마음이 변했는지 또 사마천을 인정합니다. 그때 사마천이 했던 유명한 얘기죠. 1000명이다. 그 순간에 한무제는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너 중국에서 한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마천이 나를 하늘로 보는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중국의 역사에서 황제는 천자로 불렸던 걸로 뭐 대충 그렇게 맞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황제는 어떠한 실수를 해도 되고 황제는 황후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태자가 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누구랑 해도 뭘 해도 그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다. 무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주권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공화주의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비겁이라고 비난해야 되죠. 사마천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사기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서를 남겼지만 결론적으로 그 위대한 사기라고 하는 책은 황제의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즉 다시 말하면 봉건을 정당화시켜주는 중국 최초의 정치 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무도한 짓을 했고 또 어떠한 실수를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그 무도함을 깨는데 중국은 깨지 못하고 서양에서 한 2000년이 걸려서 공화정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또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법치가 나오면서 군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룰에 의해서 통치한 법치를 하면서부터 법치를 지켜가라 그랬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의 고급 간부들이 통수권자나 대통령이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거는 사마천 같은 유해 2000년 전의 사고를 따라가는 거고 아니다. 법치 이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김규현 씨가 원장이 되면서 1급 20명 전원 교체했고 2상급 100여 명을 이번에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문재인은요. 집권하자마자 국정원장 4명인가 5명 전원 구속을 했고 칼바람을 불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개발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여기도 충성하고 보수파지만 문재인이 시켜도 따라가겠다는 반반들이 국정원을 장악했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지만 쳤습니다.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무리는 있겠지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 이런 사건들은 시키는 거니까 묻혀가고 또 자기가 거기에 동조했으니까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을 내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왜 서훈이가 읽은 그대로 읽겠다고 한 북한 통지문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떠있는 통지문이 다르다. 그건 발견한 계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쭉 무심코 보는데 이거 북한 말이야? 아니잖아. 저도 탈북자들을 꽤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단어 쓰는가? 근데 마침 이해란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이거 북한 말 아닌데요 하고 전화가 오고서 뭐지? 하고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인쇄문에 익숙하니까 북한 통지문이라고 된 거를 읽어보니까 몇 개 읽어보다 보니까 다른 거 보니까 약간 말이 달라. 두 개 다르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서훈 씨가 읽은 거랑 대조하니까 또 다르네. 또 청와대 사이트 거 대조하니까 또 다르네 이렇게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갔고 이 기자인 주제에 각 국회의원실 주로 이제 그 당시 야당인 국힘당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 전화해서 보좌관 비서관 보내라 그래서 설명을 한번 쭉 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했죠. 국회 운영위원하고 정보위에서 질의하라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굉장히 난 그게 국힘당이 유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동아에 기사를 썼는데 주간동아에 내가 준 사진 중에 제 이정훈 TV에서 유튜브에서 정리해서 각기 다른 표현을 정리한 거를 청와대 화면으로 쓰는 바람에 틀렸죠. 그거 갖고 이제 청와대에서 벌떼같이 일어났지. 기사 다 틀렸다고. 그래서 내가 수정해 주라. 정정해 주라. 그거 틀렸다고. 나머지는 정정해 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기사를 내려버렸죠. 그래서 내가 야이 쌍. 근데 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입장이 있어 한 거니까 근데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젊은 여성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틀렸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당신 기사는 오보죠? 막 해묻길래 내가 호호호 일부러 받아줬어요. 내가 하여간 그냥 계속 대꾸는 안 하고 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할 정도의 그건 시켜서 한 거죠. 청와대하고 미디어 오늘 즉 민노총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것도 어디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틀린 걸 발견해서 국회의원들 전화해서 비서관, 보좌관 기자회견 했죠. 또 주요 언론 기자들한테 제가 틀린 거 다 보냈어요. 그 친구들은 보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선배 사진 틀린 거 맞잖아요 하고 한 친구가 하면서 그래 나 틀린 거 있어.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해봐 그랬더니 아이 뭐 청와대 관계도 있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미디어 온이라는 데가 뭐 시시한 매체가 뭘 한다고 쫓아와서 나한테 따져. 그러니까 계속 이정훈 넌 틀려라. 문재인하고 서훈이 관계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 거짓이 지금 똑똑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은 물론이고 미디어 오늘과도 내통한 관계였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좀 나이가 있는 기자였으면 제가 박살을 냈을 텐데 젊은 여기자가 하는데 시켜서 하는 건데 뭐 받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문재인을 옹호하던 세력은 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재인의 쇼를 끝내고 문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서훈, 서욱, 기봉경 왜 그랬겠습니까? 문재인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코드를 맞추고 있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원한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이리에도 살고 저리에도 삽니다. 근데 국가를 망치는 저런 자들은 공화정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달라요. 그달 문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